선유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학폭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좀 역동적으로 준비해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학폭 예방 교육을 많이 받았을 텐데 좀 따분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내용을 그렇게 꾸며봤고요.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피해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어, 임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내가 피해자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생각에는 학교라는 곳이 오고 싶은 곳, 그리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학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학폭 예방 교육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매우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이나 자존감, 자존심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 친구들의 그런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나중에 친구를 대할 때 혹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들이 잘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학폭에 대한 사회의 시선,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좀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폭의 정의, 유형, 그리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처법이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학폭 예방 교육과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폭에 대한 사회의 시선입니다.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에서의 시선은 어떨까요? 연예인 학폭 미투 이슈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룹일 거라 생각을 해요. 잔나비죠. 잔나비의 그 전 멤버가 가해자였고, 그에 대한 그 피해자가 11년이 지나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선생님이 그대로 따왔는데, 뭐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학폭에 대한 여론, 대중의 생각은 많이 엄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의 그런 댓글들을 보면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언행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생각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학생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매체를 통해서 사회에서 유명인으로서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학폭 피해자가 이런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아직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 학폭 피해자의 감정이 제대로 잘 어루만져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그런 아픈 상태로 있어서 회복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제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일단은 학폭과 관련해서 상대를 아프게 해서도 안 되지만 아프게 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과는 그리고 항상 그 상대방 입장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 아, 그럼 그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아, 나는 지금 사과하고 싶지만 아직 이 친구가 내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과는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실수와 잘못들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실수를 했다면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하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형성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꼭 해야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상대방 눈을 보고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마음들이 잘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뉴스 영상을 볼까요? 그룹 잔나비 멤버 유영현과 가수 효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연예계의 학폭 미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가해자를 보거나 폭행 상황과 비슷한 장면을 볼 때 다시 떠오른다고 합니다. 특히 연예인으로 멋지게 포장된 가해자를 보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불공정함, 억울함 등 심리적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두 번째로는 학교 폭력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교 폭력의 정의는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가지 영역이죠. 신체, 정신, 재산. 몸을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돈이나 물건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하는 부분은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체 폭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이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신체 폭력. 신체 폭력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침을 뱉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폭력인데 사이버 폭력은 험담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 그리고 저격 글을 올리는 것 등이 해당이 되고, 세 번째로 언어 폭력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욕을 하거나 조롱하고, 그리고 상대방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 부르는 것, 패드립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따돌림인데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금품갈취인데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강요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 예를 들면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명령, 지령을 내리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상대방이 성적 모멸감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 언행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말과 행동 모두 포함이 됩니다. 최근은 여러분 온라인 계약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 사이버 폭력과 언어 폭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대화들은 그 텍스트가 다 캡처가 되어서 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근거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교회 생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지역들인데 해당 지역들에서 학폭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폭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볼 텐데 한번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어, 판단하기 위해서 관찰이나 순찰 등을 하시는 인지 노력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접수가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이제 해당 학생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초기 대응이라고 하고요. 이제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담임교사, 관련 학생, 그리고 관련 학생의 그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되고요. 교장 선생님께도 알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이제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그 피해 학생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긴급 조치라는 것을 진행을 해서 심리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선도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교정하게끔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전담 기구를 열어서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담 기구에서는 학교장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만족하기 위한 조건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는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 텐데, 어, 그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되면 학교장 자체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래서 파주교육청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갖게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파주교육청의 그 조치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면 이제 그 조치를 이제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회복과 적응을 돕고,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그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파주교육청의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기 위한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로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는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가해 학생이나 또는 가해 관련 학생이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학생에게 일종의 보복 행위를 행사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2주 이상의 그런 진단서를 받거나,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있거나, 그리고 그 폭력이 지속적이거나, 그리고 보복 행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 혹은 어떤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대처법인데, 첫 번째로는 친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방관하지 말고 그 친구를 돕고 꼭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떤 학교 폭력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스스로 참지 말고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가해 학생들에게 응대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어, 현장을 피하거나 바로 신속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응대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욕하거나 싸우게 되면은 가해와 피해의 그런 경계가 모호해지고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쌍방으로 처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스스로가 때로는 바보 같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또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자책하고 참지 말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방법인데요. 말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께 알릴 수 있고, 그리고 학급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학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샵 0117을 눌러서 문자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드림이라고 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었고요. 안전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 예방과 관련한 영상을 하나 시청할 텐데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학교폭력의 유형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우리 사이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감금. 야, 하지 마. 왜 그래? 들어간다, 들어가. 여기 너무 좁은데. 오늘부터 여기가 네 자리. 총 쳤다. 여기에 딱 들어가네. 제주가. 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냥 장난 좀 친 건데요. 맞아요. 때린 것도 아닌데. 장난은 서로 즐겁게 웃을 수 있어야 해.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건 장난이라고 할 수 없어. 억지로 좁은 곳에 갇힌 친구는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돼. 너희들이 감금당했다고 생각해봐. 성폭력. 너희들 빨리 안아봐. 내가 커플샷 찍어줄게. 그래, A처럼 사이좋게. 잘 어울리네. 야야 발 아프다. 빨리. 아니, 그게 아니고. 오 그림 좋은데 대박. 너네 이제 둘이 사귀는 거다. 오늘부터 1일. 아, 진짜. 싫은데.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성폭력이란 거 아니? 네? 쟤네 둘 다 남자예요.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남에게 시키는 것도 분명한 성폭력이라고. 아까 올린 사진 지웠어. 미안해. 금품 갈취. 야, 네 거 체육복 좀 빌려주라. 언제 줄 건데? 바로 줄게. 아, 빨리. 끝나고 바로 어? 줘. 아까 빌려갔던 체육복 좀. 아, 미안. 축구 좀 하고. 내일 갖다 줄게. 지훈아, 그 녀석이 나 말이야. 이따 체육 수업 있어서 그랬구나. 어제 빌려간 내 거 체육복 좀. 아, 나 그거 잃어버렸어. 어? 미안. 너 그냥 이거 가져라. Sorry. 물건을 빌려가서 계속 돌려주지 않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금품갈취에 해당해.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려. 이런 금품갈취의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강요. 이쪽은 왜 기지가 하나도 없냐? 아유, 답답하게 하네. 또 죽었어? 또 죽은 거야? 미안. 아, 너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만렙 찍어라. 어떤 일이든 강제로 시키면 당하는 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친구가 하기 싫어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사이버 폭력 방관. 자는 모습도 원숭이 같네.
와, 대박. 그 사진 나도 보내줘.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 것은 친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으니 꼭 주변에서 도와줘야 해. 친구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이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본다면 꼭 신고해야 해.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우 화면을 저장해 증거를 남긴 후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 저 학교 폭력 때문에 연락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신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변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 알리거나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하세요. 만약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도란도란 홈페이지 내 익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친구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 때론 감금, 성폭행, 금품갈취, 강요,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폭력 등 무서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화와 신고로 모두가 행복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요.